안녕하세요. 건강정보통 김민희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 오늘 건강정보통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걷기 운동 많이 하시죠? 좀 걷고 나면 허리가 왠지 무지근하고 엉덩이가 느낌이 있다, 아프다, 다리가 저린다. 그런데 잠시 쉬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 의뢰의 허리 아프거니 하고 방치하기 마련인데요. 그랬다가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건강정보통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증상이나 여러분의 상태와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 노인들이 자주 겪게 되는 허리 질환 중 하나죠.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와 참 오해하기 쉽다고 하는데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리들병원 김대진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대부분 허리 아프면 디스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디스크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죠. 척추관 협착증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일단 허리 디스크부터 떠올리시게 되는데, 이제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질환이 바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이제 50대 이후에 많이 발병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데요. 평소에 이제 농사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시던 분들, 이제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지만은 약을 지어 먹으면서 통증을 참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세가 심해져서 이제 조금만 걷다 보면은 마치 이제 다리가 터지는 듯한 그런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조금만 주저앉아서 쉬면은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웠을 때 괜찮은데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면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서 있거나 앉아있을 때도 허리가 아프면 척추관 협착증. 지금 한번 본인 몸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디스크도 사실 디스크가 어느 부위인지 모르고 디스크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도 척추관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척추관,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인지 차근히 한번 짚어볼게요. 네,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처럼 척추관이 이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관입니다. 수도관이 오래되면은 이제 녹이 슬고 불순물로 속이 막히는 것처럼 이제 척추관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주위에 뼈에 돌기가 돋는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진 인대로 인해서 이제 관이 좁아져서 허리에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저리게 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척추신경을 뒤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척추 관절과 앞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척추 디스크가 이제 서서히 변형이 돼서 이제 척추 사이에 있는 신경 구멍이나 큰 척추 줄기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노화에 따라서 이제 척추 뼈 마디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이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는 전문의와 의논을 해야지, 그래서 내 허리가 이렇구나, 혼자 진단을 하고 혼자 치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대표적인 노인 질환이라고 처음부터 짚어드렸어요. 허리 디스크도 문제가 되지만 이 척추관 협착증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인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건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라는 뜻이겠죠? 원인은 노화가 가장 많은가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의 노화인데요. 척추관이 이제 선천적으로 혹은 이제 성장 정도에 따라서 정상보다 좁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뼈가 노화되기 시작하면은 뼈 마디와 뼈 돌기가 자라나기 때문에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은 그 부분에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을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분에까지 통증이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쭉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나아지면 나이 들면 아팠다 말았다 하는 거지 이러면서 또 견디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을 좀 알면은 내가 척추관 협착증은 아닌가? 하고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기 쉬울 것 같아요.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척추뼈를 비롯한 이제 주변의 인대라든지 근육의 이제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허리를 굽히면은 잠깐 동안 이제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허리를 굽히려고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척추가 무리가 가게 되면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걸을 때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15분, 10여 분 내지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불과 한 몇 미터 정도만 걷다 보면은 다리가 이제 저리거나 힘이 없어서 주저앉게 됩니다. 잠시 앉아서 쉬면은 증상이 호전되지만은 걸으면 이제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노인들은 이제 외출을 싫어하시고 방 안에서만 주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제 운동이 부족한 노인분들은 이제 폐기능 저하라든지 심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의 합병증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질환 자체도 문제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합병증 때문에 더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질환이 발견됐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척추관 협착증을 일상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 조금만 더 짚어주세요. 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척추 협착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혹은 이제 다리가 너무 저리고 시려서 마치 이제 남의 다리처럼 느껴진다든지, 특히 이제 밤에 종아리가 많이 아프고 운동이나 일을 하면은 더 악화된다든지, 뭐 단 한 1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털썩 주저앉게 된다. 뭐 요때 이제 허리를 조금만 앞으로 굽혀주면 통증이 덜한데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되게 심하다. 뭐 누웠다 일어나기는 힘들지만은 일단 또 움직이면 허리가 조금 부드러워진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잘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증상과 좀 비슷한가요? 그렇다면 병원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전문의와 만나면 다음 순서는 진단이 기다리고 있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똑같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똑같이 진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 하게 되는 진단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허리 통증보다 이제 다리 통증이 주 증상인 거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 흔히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질병과 유사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허리를 굽힐 때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은 이제 항상 지속적으로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걸을 때만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고, 증상과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으로 이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늘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완치율이 높고 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이 덜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척추관 협착증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거듭 강조된 쭉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걸으면 아프고 쉬면 낫고 이러다 보니까 버티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아무래도 큰 질환으로 좀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기도 하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신경이 눌려져도 이제 견디다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을 때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올 때 이미 병이 이제 심각한 상태 인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통증치료만 하면은 좀 들었는데 이번에는 잘 안 듣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병은 이제 서서히 진행해서 더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방치하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은 수년 내에 걷기가 힘들어지게 되겠고, 대소변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앞뒤로 이제 신경이 쪼이고 뼈가 신경을 누르면서 이런 신경마비 증상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 디스크는 이제 내시경이나 디스크 제거술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 제거술만으로는 안 되고 대부분 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절개 수술 얘기가 나오니까 또 수술에 더러 겁을 먹으셔가지고 또 병원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후에도 짚어드리겠지만 요즘엔 첨단 수술법이 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오래 입원하신다거나 수술하고도 고통이 불편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이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건강정보 통해서 노인 척추질환의 대표주자 중 하나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대부분 사실 발견을 해도 그냥 운동요법이나 보존요법으로 좀 치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습니까? 네. 운동요법으로는 이제 걷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이제 느릿느릿 걷는 것보다는 빠르게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발은 쿠션이 적당하게 좋은 운동화를 신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전거 타기는 안장을 조금 낮게 해서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하고, 수영은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서 수영을 할 줄 몰라도 이제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이제 운동이 잘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수영은 배영이 가장 안전하면서 접영이나 다이빙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등산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거나 무거운 짐을 안 가지고 가는 낮은 높이의 산이라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운동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운동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걷기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수영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난 저병이 재밌으니까 젊은 시절에 하던 저병을 지금 하겠다. 70살 정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좀 의심된다면 저병 금지. 이런 항목들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전거 안장은 낮추시고요. 좀 빠르게 걸으시고 쿠션 적당히 있는 게 좋고 물속에서 걷는 게 좋다. 배영이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운동을 하셔도 미리 좀 예방을 하고 적당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건강백과 좀 짚어본 후에 잠시 후부터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오늘 건강백과에서는 척추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죠. 척추 측만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운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척추 측만증에 좋은 운동법, 먼저 호흡 운동입니다. 갈비뼈의 균형이 깨지고 척추가 휘어 호흡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양손을 갈비뼈 옆에 놓고 갈비뼈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넣듯이 벌린 상태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내쉴 때는 갈비뼈를 좁힌다는 생각으로 숨을 내쉬어주며 배가 앞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고 갈비뼈만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하루 10번에서 30회로 횟수를 늘리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면 효과적인 운동법이 됩니다. 척추 측만증에 좋은 운동, 몸통 운동입니다. 몸통을 좌우로 기울이면서 몸통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으로 척추 측만증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몸통을 옆으로 기울일 때 앞이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또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동작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에 좋은 운동, 골반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골반과 척추는 몸의 중심으로 스트레칭 방법을 통해 골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허리가 과하게 뒤로 넘어가거나 머리가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척추의 정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건강백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에 좋은 운동들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척추에 좋은 운동은 척추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이라도 일상 속에서 잊지 않고 해주시면 아무래도 척추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질문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척추협착증 절개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절개수술도 예전처럼 칼로 아주 긴 부위를 절개를 해서 큰 수술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내시경으로 한다던가 간단한 수술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약물이라든지 뭐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진단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이나 약물요법 등의 보존요법들은 척추관 협착증을 일시적으로 좋게만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제 그 해부학적인 상태, 즉 이제 구조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구멍을 충분히 넓혀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장기간에 걸쳐서 굵어진 뼈 마디가 척추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만으로는 나아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고, 수술만이 어찌 보면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척추 사이에 구멍이 많이 좁거나 불안정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척추 마디를 고정시켜서 빠른 쾌유를 도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등 쪽 피부를 15cm에서 20cm 정도 크게 절개한 다음에 근육과 척추뼈 일부를 제거하고 디스크 자리에 보형물을 삽입해서 이제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골융합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불안정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인대 성형술이나 연성 고정술을 통해서 등 쪽 피부를 4에서 5cm 정도만 절개한 다음에 척추 뒤쪽 뼈인 극돌기 사이에 인공인대를 사용해서 이제 묶어준다든지 극돌기관에 어떤 극보형물을 삽입을 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상처도 되게 작고 특히 척추뼈와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병약하신 노인분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당일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환자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두려움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은 신경에 심각한 손상은 물론 이제 수술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받더라도 재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에 따른 두려움으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나중에 이제 수술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에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간단하지만 이 수술로는 아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다른 치료로는 오히려 병을 좀 더 진행시키고 방치해서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간단한 수술 특히 당일 보행이 가능하단 말이 귀가 솔깃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된다면 빨리 진단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빠른 치유에 돕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뭐 나중에 대소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방치하는 건 금물이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여쭤오신 게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하지 않고 놔뒀다가 자연적으로 나아진 사람이 있다던데 그렇게는 안 낫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관 협착증은 장기간에 걸쳐서 굵어진 뼈 마디가 척추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만으로는 나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미 좁아진 척추관은 자연적으로 다시 넓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관을 넓혀주는 간단한 수술만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부득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단한 수술로 치유가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 한 5, 60대가 됐는데 아직은 허리 괜찮아요.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길까 봐 너무나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척추관 협착증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많이들 물어오셨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이제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습관은 주부들이 가사 일을 하면서 바닥에 앉아서 꾸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이 반복되면은 척추 관절이 밀려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일할 때 되도록이면은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똑바로 서서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체중도 척추뼈를 밀어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시고 신진대사와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도 배를 앞으로 내민 자세는 금물입니다. 무게중심이 몸 앞쪽으로 약간 쏠리는 듯한 느낌으로 자세를 잡고 걷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방법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좋은 자세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런 허리 질환 많이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젊을 때 특히 많이 더 신경 쓰시고요. 연세 있으시다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꾸부정한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이런 건 꼭 좀 막으셔야겠다. 그런 걸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또 허리에 무리 가는 행동 하지 말라라는 얘기 조언해 주셨고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건강정보 통해서 오늘 부산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김대진 과장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의 예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 환자가 될 수도 있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로 이제 퇴행성, 특히 이제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으로서 반드시 이 질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병원과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 방침을 세우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른 치료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받으시는 분들이 건강한 척추를 되찾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 통해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부터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죠.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운동들인데 운동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중간에 짚어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전거 한 장은 조금 낮추시고요. 빠르게 걷기가 좋다고 하고요. 수영도 배영이 좋고 저병은 조금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요법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증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손발
손발이 너무 차다고 느껴지시거나 잘 때도 양말이나 장갑 없이 잠들 때는 너무 힘이 들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 의심해 볼 만하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유사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정보통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